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일리스트 뷰데이입니다. 자, 오늘은 인조네일 관리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조네일은 크게 팁, 실크, 아크릴, 그리고 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죠. 자, 인조네일을 만드는 시술 순서와 그에 필요한 재료들, 이 재료에 따른 정확한 쓰임새 등을 잘 숙지하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인조네일로 보수하는 방법, 우리가 리페어라고도 얘기를 하죠. 손톱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리페어를 하느냐에 대한 이런 문제도 아주 자주 출제되니까 꼭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일 팁의 재료가 아닌 것, 인조 손톱 중에 네일 팁의 재료에 관한 문제예요. 자, 1번 나일론, 2번 아크릴, 3번 플라스틱, 4번 아세테이트. 자, 정답은 2번이에요. 이 아크릴은 뭐냐면 네일 팁이 아니라 인조 손톱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인조 손톱에는 뭐가 있다? 네일 팁이 있고, 그 다음에 실크가 있고, 젤이 있고, 아크릴이 있다. 그래서 인조 손톱의 하나의 종류이지 네일 팁의 재료는 나일론, 플라스틱, 아세테이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랩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예요. 일단 랩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요. 파이버 글래스, 아이고. 파이버글래스, 그리고 실크, 그리고 린넨.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강도랑 두께. 뭐 당연히 두께가 두꺼우면 강도가 세지겠죠. 같은 말이긴 하죠. 그래서 파이버글래스라는 게 강도가 가장 약하고 얇고, 그다음에 린넨이라는 아이가 가장 두껍고 강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랩으로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실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실크, 명주 소재로 투명성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페이퍼랩 일회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린넨, 랩의 종류 중 가장 얇고 투명하다. 지금 말씀드렸죠. 린넨은 랩의 종류 중 가장 두껍고, 두꺼우니까 당연히 조직이 불투명하겠죠. 자, 그리고 파이버글래스 인조 유리섬유라고 한다. 요게 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페이퍼랩 같은 경우는 일회용으로 그러니까 임시죠, 임시 랩으로만 사용해서 거의 뭐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는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또 풀어볼게요. 자, 이 인조네일 관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먼저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시면 되게 금방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단락이니까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일 팁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 자, 1번 손톱의 3분의 1 정도를 커버하는 것이 적당하다. 자, 웰의 정지선 이하는 글루를 묻히지 말아야 한다. 자, 이 웰이 뭘까요? 우리가 나중에 인조 팁을 보시면 이렇게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낮아요. 단차가 낮아서 여기에 이제 글루라는 아이를 도포해갖고 붙이게 되는데 이걸 웰이라고 해요. 웰의 정지선 여기겠죠. 여기 정지선 이하는 글루를 묻히지 말아야 한다. 뭐 당연한 소리죠. 자, 3번 손톱보다 작은 사이즈의 팁을 골라야 한다? 아니에요. 팁은 딱 맞는 팁을 고르는 게 제일 좋고, 근데 하지만 손톱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손톱보다 조금 조금 더 큰 팁을 골라서 살짝 네일 화일로 갈아서 사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접근 각도는 45도가 적당하다. 자, 맞는 설명이죠. 자, 네일 랩핑 시 사용하지 않는 재료 랩핑이 뭐예요? 손톱이 약하거나 그 다음에 손톱이 찢어졌어. 그죠? 찢어진 손톱을 보강한다는 걸 네일 랩핑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네일 랩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네일 랩의 종류 뭐뭐 있다? 뭐 실크 있고 파이버글래스 있고 린넨 있다. 근데 뭐 실크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거 다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네일 랩핑 때는 젤 글루, 랩핑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강도를 좋게 하는 용도로 쓰이는 게 젤 글루. 그 다음에 네일 글루, 뭐 실크를 잘 접착해갖고 촉촉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필요하고, 아크릴 리퀴드, 아크릴 리퀴드는 뭐예요? 얘는 아크릴 제품이잖아요. 그죠? 우리 뭐 모노머라고도 하죠. 그래서 모노머랑, 그 다음에 파우더, 아크릴 파우더를 혼합해서 만드는 그 아크릴릭에 필요한 게 이제 아크릴 리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랩핑으로는 맞지 않죠. 자, 페이퍼 랩, 맞죠. 랩의 종류잖아요. 자, 바로 5번 문제, 실크 익스텐션의 과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작업으로 옳은 거. 이런 문제도 꼭 나와요. 꼭 출시되니까 시술 순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소독. 자, 그 다음에 광택을 내고 실크를 오려요. 실크 익스텐션이니까 오린 다음에 그 다다음 단계가 뭐죠? 필러 파우더 뿌리기잖아요. 그래서 실크를 오린 다음에는 뭐예요? 글루를 발라야지. 그래야지 실크를 완벽하게 손톱에 밀착시킨 다음에 필러 파우더로 두께를 조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랩네일 7번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랩네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위에서도 계속 랩네일에 대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랩네일에 관한 문제는 거의 한 문제 정도는 무조건 출제된다고 보셔야 돼요. 자, 찢어진 네일에 작업할 수 있다. 맞죠? 찢어지거나 얇은 손톱에 보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랩네일이기 때문에. 자, 약한 자연 네일이나 인조 네일 위에 나오네요. 바로 튼튼하게 유지시켜준다. 맞죠? 자연 네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왜냐면 약한 자연 네일을 좀 단단하게 보강하기 위한 게 랩네일이니까. 자, 부러진 네일에는 작업할 수 없다. 있어요. 부러진 네일에도 작업하려고 하는 게 랩네일이에요. 9번 문제, 요것도 간혹 나와요. 네일 프라이머. 네일 프라이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뭐라 그럴까? 손톱을 그 인조 네일이 잘 접착되게 만들기 위해서 발라주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어떤 성질로 인해 피부에 다시 손상이 생기는가? 산이에요, 산. 왜냐면 산은 손톱을 부식시키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톱을 좀 건조하고 부식시키게 만들어서 인조 네일이 잘 접착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이 네일 프라이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일 프라이머가 피부에 닿으면 안 돼요. 바로 물로 씻어내거든요. 흐르는 물로 씻어내야 되는데 그게 산성. 고손상도를 일으키는 게 산성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뒷문제에서 바로 나오네요. 네일 프라이머가 피부에 묻었을 때 대처 방법. 흐르는 물에 씻어준다. 자,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릴 네일 시 리프팅의 원인이 아닌 거. 자, 리프팅이 뭐예요? 뜨는 거잖아요. 들뜸. 인조 네일을 시술하거나 뭐 젤 네일을 시술하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손톱을 사용하게 되면 옆이라든지 뭐 후리 엣지, 큐티클 부분이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리프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프팅의 원인이 아닌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클 부분에 너무 두껍게 올렸을 경우, 그렇죠. 큐티클 부분에 아크릴을 너무 두껍게 올리면 얘네들이 계속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프팅의 한 원인이고요. 스트레스 포인트를 감싸지 못했을 경우 당연하죠. 유수분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했을 경우 당연하죠. 유분기가 많으면 아무래도 들뜸이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인조네일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있잖아요. 어린이들은 되게 빨리 떨어져. 어른보다. 왜냐면 유수분이 많거든요. 자, 4번 바디가 짧은 손톱에 시술했을 경우 이건 원인이 아니죠. 잘못 시술한 거지 우리가. 그래서 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14번 문제 이것도 종종 좀 출제가 되는데요. 물어뜯는 손톱. 물어뜯는 네일을 관리하기 위해 아크릴을 할 수 있다. 아크릴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거. 자, 이거는 뭐냐면 정답이 이제 4번이거든요. 자연 네일을 팁으로 연장한다. 왜냐면 손톱이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 이렇게 살이 있고 이렇게 여기 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루눌라. 요게 이제 정상적인 손톱인데 물어뜯는 손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살이 더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크릴을 할 때 여기 이제 폼지라는 아이로 이쪽에다가 이렇게 폼지라는 아이를 연장을 해서 여기에 이제 조형을 하잖아요. 길이를. 근데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살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폼지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연 네일을 팁으로 여기
이 자연 네일을 팁으로 어느 정도 연장한 다음에 폼지를 껴서 아크릴릭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자, 젤에 관한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아크릴에 비해서 강한 냄새가 없다. 맞아요. 젤 네일은 가장 나중에 나온 인조 네일의 종류죠. 자, 그 인조 네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처음에도 한번 언급드렸는데, 인조 네일은 맨 처음에 팁이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실크.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아크릴.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젤. 자, 요런 순서로 발전을 했어요. 발전해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크릴에 비해서 냄새가 없고, 그러니까 약간의 100%는 아니지만 장점들이 그 후에 나타나고 그 후에 나오고 그 후에 나오고 이렇게 좀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아크릴에 비해 냄새가 없다. 그리고 일반 폴리시에 비해 광택이 오래 지속된다. 당연하죠. 왜냐면 구워서 바로 이제 건조시키지 않고 굽고 바로 끝이잖아요. 우리가 화장실도 갔다 와도 되고, 그죠? 그런 게 젤의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탑젤의 그런 광택이 되게 오래 가고. 자, 소프트 젤은 아세톤에 녹지 않는다. 자,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자, 밑에 보시면 젤은 하드 젤과 소프트 젤로 구별이 되거든요. 이 소프트 젤은 아세톤에 녹는 제품, 하드 젤은 아세톤에 녹지 않는 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요것도 뭐 기본 상식이니까 알고 계세요. LED 램프와 UV 램프의 빛을 사용해서 경화되는 젤을 라이트 큐어드 젤이라고 한다. 자, 19번도 가볍게 풀어볼게요. 인조 네일 제거 시 자연 손톱으로 회복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은, 인조 네일을 제거하면 자연 네일이 아무래도 손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뭐 아세톤으로 제거한다거나 화이를 이용한다거나 드릴을 이용한다거나 이러면 어느 정도의 데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오일 마사지나 팩을 해서 회복시키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인조 네일 우리 실기시험 볼 때 있잖아요. 실기시험 볼 때 인조 네일을 제거할 때는 그 사전에 꼭 그 시행돼야 되는 게 하나 있죠. 큐티클 오일 바르기. 큐티클 오일 바르기. 이거 빼먹으면 감점인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거 시 손상도를 좀 그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오일 마사지나 팩을 한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네일 연장 시술 관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보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제 연장을 하면 아무래도 단차가 생긴다든지 리프팅이 뜬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보수 관리를 나중에는 받으시는 게 좋고요. 자, 새로 자라난 네일에는 젤, 필러, 아크릴. 얘 필러는 뭐예요? 필러 파우더잖아요. 필러 파우더. 등으로 채운다. 이게 손톱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렇게 손톱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어쨌든 연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연장을? 그러면 이 연장한 손톱이 요렇게 채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자라날 거 아니에요. 연장 부분 요게. 그러면 이 부분은 자연 네일, 온 네일이잖아요. 그러면 단차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젤이나 필러, 아크릴 등으로 채워서 다시 매끄럽게 만드는 게 보수죠. 자, 3번. 접착면이 떨어진 아크릴릭 부위에 파일로 갈아서 모나는 부분을 없애야 한다. 당연하죠. 모나는 부분이 있게 되면 계속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충격? 걸림이 되기 때문에 리프팅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수를 받으셔야 돼요. 자, 4번. 실크 익스텐션 시술할 때 글루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도포한다. 절대 아니죠. 자, 우리가 실크 익스텐션 나중에 실기시험 볼 때 보면 투명도에 대한 점수도 있어요. 투명도. 이때 한 번에 많은 양의 글루를 도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소량씩 도포하여 시술하여야지 강도라든지 투명성 이런 게 되게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이 아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크릴 네일의 제거 방법으로 옳은 거, 자, 앞서서 우리 인조 네일 제거 후에 그 관리하는 거, 회복시키기 위한 관리법에 대한 문제 하나 풀어봤었잖아요. 오일, 마사지를 한다, 이런 거. 자, 제거 방법으로 옳은 거, 같은 맥락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정답은 2번이에요. 아세톤을 탈지면에 적셔 호일로 감싼 후 오렌지 우드 스틱으로 떼어낸다.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탈지면에 적셔 호일을 감싼 후, 그 다음에 그 자연 네일에 큐티클 오일을 바른 후에
호일로 감싼 후 오렌지 주스 튜브로 떼어낸다. 이제 요게 뭐 풀자면 요게 또 정답이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문제가 바꿔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가 시험 때도 마찬가지죠. 오일을 바른 후 호일로 감싼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다음엔 오렌지 우드스틱 등으로 밀어서 떼어내는 게 아크릴 네일의 제거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스터디 부분에는 가장 좀 중점적으로 아셔야 되는 네일 팁과 네일 랩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뭐 네일 팁에는 나일론, 플라스틱, 아세테이트 등이 있다. 아까 문제 푸는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뭐 보기 하나에 뭐가 껴 있었어요? 아크릴이 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니었죠. 네일 팁의 종류가. 자, 그 다음에 웰은 팁 안쪽에 움푹 패인 글루 접착면을 가리킨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일 랩의 종류 있었죠. 파이버 글래스, 실크, 린넨.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어느 정도 간단하게 마치면요. 이렇게 제가 티비드 랩, 뭐 실크, 그 다음에 뭐 젤 익스텐션, 아크릴 스캅처 이렇게 사용되는 재료랑 그 다음에 밑에 사용되는 재료 그리고 이렇게 순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 재료들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순서 있잖아요. 순서 아까 문제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막 그죠? 여기를 뭐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그죠? 뭐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가로 안에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순서에 대한 거는 모두 꼼꼼하게 파악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시술 순서별로 해당되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삽입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모양을 다듬을 때는 뭐 네일 우드 화일을 이용해서 다듬어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미지와 그 다음에 설명 그 다음에 순서까지 완벽하게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풀어봤던 시험 문제 중에도 하나 나왔었잖아요. 네일 웰 얘기 나왔었잖아요. 여기에 글루를 칠하고 넘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미지랑 같이 보시면은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익히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복습 개념으로 스터디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 금방 쉽게 거의 다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조 네일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이 단락은 우리 전문 분야잖아요. 그래서 출제 비중도 6개에서 한 7문제 정도로 상당히 높아요. 이쪽에서 틀리면 단 한 문제라도 틀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실수하는 일 없도록 이 문제에서는 대부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실수해서 틀리는 부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확실하게 문제랑 지문을 다 읽어보신 후에 풀어보심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강의에 다시 만날게요.